안녕하세요. 넷소프트스쿨 한국 공급을 맡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용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크롬북용 넷소프트스쿨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요, 주로 설치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달부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화면을 공유하여 넷소프트스쿨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크롬북의 넷소프트스쿨 사용 방법 설명에 앞서 7월에 중교육 일정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북의 경우 11일 월요일, 22일 금요일, 2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교육이 진행됩니다. 편안한 날짜 선택하시어 기억해 두셨다가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크롬북용 넷소프트스쿨 중교육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째, 넷소프트스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크롬북 기기 사용에 있어 전제 조건인 NCS, 곧 기지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크롬북용 넷소프트스쿨 교사 앱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으로 공급된 스마트기기 수량과 학교 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학교 수는 434개 학교고요. 안드로이드가 44,700여 개, iOS 1,600여 개, 윈도우 14,100여 개, 크롬 21,100여 개, 웨일 1,800여 개, 도합 92,588대의 스마트 기기가 학교별로 공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안드로이드용 44,700여 개, 윈도우용 14,100여 개, 크롬용 21,100여 개, 도합 8만여 개의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를 서울시 교육청에 공급했습니다. 넷소프트스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소프트사는요, 영국 피터버러에 본사를 두고 있는 32년 역사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넷소프트스쿨이 있는데요. 넷소프트스쿨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 1,9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학교 수업관리 솔루션으로서는 세계 1위의 제품입니다. PC 프로라는 전문 잡지사는요, 넷소프트스쿨은 탁월한 수업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는요, 넷소프트스쿨이 학교 교육 및 학습에 혁명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소프트스쿨은 국내에서 한글 UI를 제공하고 있고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나 학생 수업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안정성도 뛰어나고 설치도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저희는 국내에 넷소프트스쿨을 영구 라이센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소프트스쿨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크롬OS 등 다양한 OS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넷소프트스쿨을 공급하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처럼 다중 OS를 잘 지원한다라는 점입니다. 넷소프트스쿨의 NC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롬북 기기 사용 환경에서는요, NCS는 필수입니다. NCS라는 기지국이 없으면 크롬북 환경에서 넷소프트스쿨은 일체 작동하지 않습니다. NCS는 Name and Connectivity 서버의 약자입니다. 크롬북 환경에서는 네임 서버 및 연결 서버라고 불립니다. 저는 쉽게 말해 이를 기지국이라 부릅니다. 학교마다 기지국이 설치되면요, 넷소프트스쿨 학생용 크롬북은
시작할 때 자신의 IP와 맥 어드레스를 NCS에 자동으로 등록을 합니다. 교사용 크롬북은 NCS에 접속해서 학생 IP 목록을 가져와서 학생 기기와 직접 연결을 합니다. 이처럼 무선 환경에서 NCS를 설치하면 교사용 크롬북은 학생용 크롬북을 빠르게 찾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학교마다 서버실에 데스크탑 PC, 곧 윈도우 데스크탑 PC에 NCS라는 모듈을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이 모듈이 설치된 PC가 바로 기지국인데요. 이 기지국에는 각 학교마다 10으로 시작하는 고유의 IP가 고정 IP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지국을 들어가기 위한 문의를 할 수 있는 포트에 3085를 입력을 했고요. 이 기지국을 들어가기 위한 암호로서 숫자 1을 8번 키값으로 입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가 기지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기지국과 같은 IP 주소와 포트 번호, 키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기에 있어서 네임 서버 앤드 연결 서버라는 항목이 나타나면 바로 학교별 10으로 시작하는 IP와 포트 3085 키값으로 숫자 1을 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플랫폼에 있어서 넷서프 스쿨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두 가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는 기지국 설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실 설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떤 기기라도 쉽게 환경 설정을 해서 교사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롬북 교사 앱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새로 고침 버튼은 교실에 연결된 학생의 목록을 새로 고침해서 늦게 입실한 학생 크롬북을 교사 화면에 표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상단 주 메뉴에 연결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연결이라는 새로운 창이 나타나고요. 바로 여기에서 연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네임 서버 및 연결 서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네임 서버 및 연결 서버라 함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지국입니다. 여기에 바로 주소가 있고요. 포트가 있고 키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저희가 한 장짜리 매뉴얼에 나눠드린 10으로 시작하는 4마디 수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포트는 3085, 키값은 숫자 2를 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크게 기지국 설정이 끝났고 그 다음은 교실 설정을 할 차례인데요. 방 모드에서 입실하고자 하는 교실 이름을 입력합니다. 넷서프 스쿨에서는 교사가 입력한 그 방의 이름과 학생이 입실한 방의 이름이 일치해야만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현재의 방 모드에서 여기에 방 이름을 일체에 넣지 않고 바로 우측 하단의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교실에 연결된 학생 크롬북을 호출하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수업 중에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방 모드에다가 아무런 항목을 넣지 않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에게 호출 표시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밑에는 검색 모드입니다. 검색 모드를 실행하면 교사용 크롬북은 아까 네임 서버 앤드 연결 서버, 곧 기지국에 연결해서 학생 크롬북이 로그인 할 때 사용했던 그 로그인 계정을 검색해서 서로 일치하는 학생 크롬북을 표시해 줍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이 검색 모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검색창에 학생 로그인 계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곧 도메인 네임 골뱅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이 검색 모드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연결된 학생들 크롬북 전체를 검색해 연결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모드입니다. 사용자 모드는 학생 로그인 계정을 입력해서 리스트를 만든 후
해당 리스트 안에 있는 학생들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 모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측 해작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업 만들기에 리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 로그인 목록을 입력하는데요. 한 줄에 하나씩 계정 이름, 즉 골뱅이 앞부분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모드에서는 목록 이름이 표시가 되고 이 목록 이름을 선택해서 우측 하단에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 안에 있는 학생 크롬북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 버튼 바로 옆에는 학생 출석부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등록 요청할 내역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전송해서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생님의 출석부 등록 요청을 받아 학생들이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선생님용 기기에 학생들이 등록한 내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선생님용 기기에 학생 출석부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우측 하단에 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학생 출석부 창을 닫기 위해서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이처럼 학생 출석부로 응답한 내용 등이 학생 크롬북에 적용되어 교사 화면에서 나타납니다. 학생 출석부 메뉴는요,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해서 학생 크롬북에 출석한 학생들의 실제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인식하기도 쉽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좌측의 모니터링 모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모드에서는요, 수업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과 수업 이름, 수업 목적, 수업의 결과를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 크롬북에 표출돼서 나타납니다. 아쉽게도 강의 세부 정보는요, 현재 영어로만 지원되며 조만간 한글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모드 하단에서는요, 썸네일 갱신 속도, 썸네일 크기, 썸네일 확대, 활성 웹사이트 표시를 선택해서 표출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썸네일 갱신 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이라는 것은 엄지손톱이라는 뜻인데요. 학생 화면에 축소 화면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썸네일 갱신 속도에서 이 슬라이드 바를 맨 오른쪽으로 선택해 놓으면 썸네일 갱신 속도는 5초가 됩니다. 이처럼 학생용 크롬북의 작은 화면을 선생님용 크롬북에 몇 초마다 혹은 몇 분마다 끌어당겨 표출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네트워크 상태가 좋을 경우 슬라이드 바 길이를 가장 길게 해서 갱신 주기는 가장 빠른 5초를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썸네일 크기를 결정하는 건데요. 맨 좌측으로 슬라이드 바를 옮기면 학생 크롬북 화면은 가장 작은 형태의 화면으로 표시되고요. 슬라이드 바를 가장 우측으로 옮겨 놓으면 학생 크롬북 화면을 가장 큰 화면의 해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썸네일 확대 기능인데요. 이렇게 썸네일 확대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용 크롬북의 화면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터치를 하면 이 학생용 크롬북 화면이 확대돼서 표시가 됩니다. 활성 웹사이트 표시를 활성화하면요. 학생 화면 좌측 상단에 이 학생이 사용 중인 웹브라우저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웹사이트 접속 제한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는 웹사이트 접속을 승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승인된 웹사이트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웹사이트에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금지해야 할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이나 X 버튼을 클릭해 승인 목록이나 금지 목록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승인 사이트나 금지된 사이트의 목록을 학생에게 적용하려면 학생 크롬북을 선택해서 하단의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접속 승인이나 금지 메뉴에서는 무제한 허용, 승인 목록만 허용,
금지 목록 차단, 전체 차단 등 4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무제한과 전체 차단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승인 목록만을 선택을 하면 학생 크롬북은 해당된 승인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고요. 금지 목록 차단을 선택하면 금지 사이트 이외의 모든 사이트는 접속 가능합니다. 승인 사이트와 금지 사이트를 등록한 다음에는 적용하고자 하는 학생 크롬북을 선택해서 반드시 하단의 메뉴를 선택을 해줘야만 학생 크롬북에 적용됩니다. 만약 전체 학생에게 적용하려면 어느 학생 하나도 선택하지 말고 하단의 메뉴를 선택을 하면 전체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설문조사 기능인데요. 설문을 작성한 후 답변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답변은 총 6개까지 콤마로서 부분에 육지 선다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현재 이 설문 메뉴는 영어로만 지원됩니다. 조만간 한글을 지원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문창에서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에 진행한 설문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선택해 설문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즉석 설문 기능은요, 육지선다형의 즉석 쪽지 시험으로도 활용해서 학생들이 평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문과 답변을 다 작성한 후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단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체 학생에게 설문 내용이 전송이 됩니다. 학생이 설문에 응답하면 우측 하단에 설문 결과가 100분율로 표시됩니다.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요, 해당 학생 아이콘에 표시된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 결과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 결과를 학생들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응답한 결과를 100분율로 표시돼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상단에 URL 전송 메뉴인데요. URL 전송 창에 웹 주소를 기재를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해당 크롬북에 웹사이트가 실행돼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에게 URL을 전송해서 원격 실행시키고자 한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URL 전송 기능을 실행하면 됩니다. 전체 허용 버튼인데요. 학생 크롬북에 대해 한 번의 클릭으로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웹사이트 전체에 대해서 접속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학생이나 전체 학생에 대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전체 학생에 대해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 그 어떤 학생 크롬북도 선택하지 않고 메시지를 입력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현재 이 메시지 전송 기능은요, 영어로만 지원되는데 조만간 이 또한 한글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송한 메시지를 학생 기기에 몇 초 동안 표출할 것인지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목 기능은요, 학생 크롬북을 선택해서 주목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크롬북에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잠깁니다. 역시 전체 학생에게 실행하고자 하면 그 어떤 학생 크롬북도 선택하지 말고 주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금 해지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크롬북에 키보드와 마우스의 잠금 상태가 풀립니다. 학생을 선택해서 대화 버튼을 클릭하면 그 학생과 1대1 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화 기능은 영어로만 지원이 되는데요. 이 또한 조만간 한글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제 도움 요청에 대한 기능인데요. 학생이 자신의 크롬북에서 우측 상단에 도움 요청이라는 분명 튜브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표시가 선생님용 기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1이라는 거는 학생 한 명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뜻이 되며 숫자 2가 나타나면 학생 2명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도움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학생이 도움을 요청을 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 학생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센스 소유권자와 연결할 수 있는 학생 수량 최대치를 볼 수가 있으며 라이센스 갱신 버튼을 통해 라이센스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사 크롬북에서 학생 크롬북으로 연결해서 네서프트 스쿨을 사용을 할 때
학생 출석부, 메시지, 대화 및 즉석 서베이 기능은 한글 지원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이는 조만간 한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만약에 한글 지원이 안 돼서 불편하시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해서 학생 크롬북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위의 기능 모두를 다 한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생님용 화면을 학생 크롬북에 전송해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교사용 크롬북에 대한 넷소프트 스쿨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봇 전용으로 구축한 넷소프트 스쿨 .net 웹사이트에서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크롬 탭을 클릭하시면 크롬북 넷소프트 스쿨에 대한 개요, 설치 방법, 사용 방법, 현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 설치 매뉴얼, 사용 매뉴얼, 그리고 설치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현재 웹사이트 맨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일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